새벽 2시 아들의 집에서 조용히 빠져나오는 68세 어머니. 그녀는 왜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와야 했을까요? 엄마가 돈을 줄 테니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좀 짜증나. 말도 많고 눈치도 없으시잖아.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후 20년을 운영해온 분식집을 정리하라는 자식들의 압박. 그리고 2년 후 그녀는 10개의 체인점을 가진 떡볶이 브랜드의 대표가 됩니다. 오늘은 자식들의 속셈을 알게 된 어머니가 어떻게 인생 2막을 열게 되었는지 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인생TV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귀중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 동네 분식집의 셔터가 올라갑니다. 20년째 이곳을 지키고 있는 김순자 할머니의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순자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에도 홀로 분식집을 운영하며 아들 민수를 키워냈고 3년 전 아들을 결혼시키면서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큰 소원을 이뤘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 씨의 순자분식은 동네에서 소문난 맛집이었습니다. 특히 그녀만의 비법 소스로 만든 떡볶이는 학생들 사이에서 금세 입소문이 났죠. 순자는 아들 부부에게 신혼집 구매 자금의 70%를 지원했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도 20년간 모은 적금을 깼고 가게 수익금도 보태 3억 원을 마련했습니다. 어머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으세요. 저희가 조금씩 모아서 할 수 있어요. 내 아버지가 못 해준 걸 내가 해주고 싶어. 엄마가 이렇게라도 도와줘야 네가 편하게 살지. 결혼 이후에도 순자는 매달 200만 원씩 아들 부부에게 생활비 보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분식집이 잘 되는 편이라 그 정도는 여유가 있었고 혼자 사는 몸이라 큰 돈이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바쁩니다. 아침 일찍 장을 보고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김밥 속재료를 준비하고 그 와중에도 아들 부부의 집에 보낼 반찬을 준비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순자는 아들 부부의 집에 반찬을 전해주러 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집 안에서 들려오는 며느리 유진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드디어 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임신이에요. 순자의 손이 현관 키패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기쁜 소식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들려온 대화는 그녀의 발걸음을 완전히 멈추게 했습니다. 자기야, 이제 진짜 시어머니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가게 그만하시고 우리 애기 봐달라고. 그래, 나도 그 생각이었어. 어차피 엄마 혼자 사시는데 저렇게 고생하실 필요 없잖아. 우리 애기 보는 게 더 중요하지. 맞아요. 그리고 가게 정리하면 목돈도 생기잖아요. 그 돈으로 우리 집 대출금 좀 갚고. 그로부터 일주일 후 민수와 유진은 순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러 왔다고 했지만 순자 씨는 이미 그들의 속마음을 알고 있었죠. 유진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고 민수는 평소보다 더 다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기쁜 소식이 있어서 왔어요. 엄마, 유진이가 임신했어요. 3개월이래요. 순자는 이미 알고 있는 소식이었지만 처음 듣는 것처럼 기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첫 아이라 그 기쁨은 진심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그래, 우리 유진이 수고했다. 몸 관리 잘해야 해. 어머니, 사실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어서요.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요새 어머니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기름 냄새 맡으시면서 가게 일이 너무 힘드시지 않으세요? 그래도 이게 내 낙인데. 엄마, 저희가 생각해 봤는데요. 이제 가게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같이 사시면서 손주도 봐주시고 어차피 혼자 사시는 것도 외로우실 텐데. 그리고 어머니, 아기가 태어나면 잘 봐주실 수 있잖아요.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가 키워주시는 게 훨씬 좋죠. 순자는 마음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20년간 자신의 손맛을 믿고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생각해 볼게. 네, 어머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저희는 어머니 건강이 제일 걱정돼서 그래요. 아들 부부가 돌아간 후 순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붉은 양념이 튄 앞치마, 매일 아침 정성스레 써내려가는 장부, 단골 손님들과 찍은 사진들. 이 모든 것들이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문득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당신은 요리하는 게 천직인 것 같아. 이 솜씨로 가게를 크게 하지 그래.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순자 씨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대답을 준비하고 있었죠. 순자는 며칠 동안 아들 부부의 제안을 고민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컨설턴트를 만나고 은행과 상담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가게 정리하시는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래. 엄마가 좀 알아보고 있어. 순자의 떡볶이는 이미 지역에서 유명했습니다. 특히 그녀만의 비법 소스는 20년간 수많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사장님, 이 떡볶이 맛은 정말 프랜차이즈감이에요. 특히 이 소스, 이건 완전히 차별화된 맛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네, 요즘 트렌드와도 잘 맞습니다. 깔끔하고 정갈한 맛, 위생적인 주방, 이미 프랜차이즈의 기본을 다 갖추고 계시네요. 프랜차이즈 컨설턴트의 말에 순자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밤마다 레시피를 정리하고 소스 제조 방법을 문서화했습니다. 엄마, 부동산에서 연락 왔다는데 응.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무 걱정하지 마. 민수는 매일같이 가게 매각에 대해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때마다 애매한 답변으로 넘겼습니다. 1년 전부터 SNS에서 입소문이 난 순자 분식은 이미 준비된 브랜드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그저 작은 동네 분식집으로만 보았죠. 순자는 밤마다 사업 계획서를 썼습니다. 은행 대출도 알아보고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공부했습니다. 특히 소스 제조와 배송 시스템 구축에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부동산 알아보고 있어요. 좋은 데 나오면 말씀드릴게요. 그래. 우리 며느리 고마워. 며느리 유진은 가게 매각에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임신 초기라며 수시로 전화해서 순자의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순자 씨의 서류 가방 안에는 프랜차이즈 계약서 초안, 레시피 매뉴얼, 그리고 이미 문의가 들어온 예비 점주들의 연락처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나게 하죠. 민수와 유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가게 매각 이야기가 구체화되면서 아들 부부의 방문이 잦아졌습니다. 특히 매각 금액에 대한 관심이 유독 컸습니다. 엄마, 요새 상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우리 동네는 더 많이 올랐다던데. 그래. 엄마는 잘 모르겠네. 어머니, 중개사님이 시세를 불러주시더라고요. 역세권이라 최소 7억은 된다고. 순자는 아들 부부의 눈빛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듯한 말투였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매각을 재촉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알아본 부동산이 있어요. 내일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래. 근데 엄마가 혼자 가볼게. 아니에요. 저희가 같이 가요. 계약서 쓰실 때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순자는 부동산에 가는 척하며 프랜차이즈 컨설팅 업체를 찾았습니다. 아들 부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계약금만 받으셔도 3억이에요. 저희 대출금 갚기 딱 좋은데. 민수야. 저기. 그러니까. 순자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의 말에서 속내가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늦게까지 장사하시는 거 보기 힘들어서 그래요.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셔야죠. 그래. 엄마도 그렇게 생각해.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이미 그녀의 책상 서랍에는 프랜차이즈 1호점 계약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방 보러 가요. 저희 집 근처로 알아봤어요. 며느리가 임신했는데 멀리 계시면 안 되잖아요. 순자는 묵묵히 듣기만 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들 부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때론 가장 큰 배신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이미 그들의 말에 상처받기에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은 늘 조용히 찾아옵니다. 순자 씨의 선택은 아들 부부에게 충격적인 반전이 되었죠. 드디어 계약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침 일찍부터 순자의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매수자분이 계약금도 준비하셨대요. 저희가 모시고 갈게요. 그래. 근데 엄마가 잠깐 은행에 들렸다. 와야 할 것 같아. 은행이요? 저희가 같이 가요. 순자는 조용히 가방을 들고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향한 곳은 대출 상담실이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기다려 줄래? 순자는 상담실에 혼자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노트북을 든 젊은 남자와 함께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은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김 실장님이야. 순자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순자의 옛날 떡볶이 프랜차이즈 계약서와 사업 계획서였습니다. 엄마가 가게를 정리하긴 할 거야. 하지만 너희 생각처럼은 아니고. 네? 무슨? 컨설턴트가 프로젝터로 사업 계획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표준화된 레시피, 비법 소스의 대량 생산 계획, 배달 앱 런칭 준비까지. 이미 1호점 계약도 완료됐어. 세계 지점 점주님이 더 기다리고 계시고. 엄마, 이게 무슨?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민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매각 대금으로 대출금 갚으려고 했지. 미안하다. 엄마가 그동안 너무 널 응석바지로 키웠나 봐. 이제부터는 용돈도 줄 수 없어. 사업 자금이 필요하거든. 대신 너희 둘이 진짜 부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다. 그날 오후 순자는 첫 번째 가맹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년간 일궈온 순자분식의 맛이 이제는 프랜차이즈로 널리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순자 씨의 도전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가맹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매일 아침 일찍 나와 가맹점을 점검했습니다. 그녀만의 노하우를 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전수했습니다. 소스는 이렇게 30분 동안 은근히 졸여야 해요. 그래야 맛이 제대로 배어들어요. 아, 그래서 사장님 떡볶이가 이렇게 맛있었군요. 20년 장사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정성과 시간을 속일 순 없어요. 순자의 옛날 떡볶이 1호점은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특히 깔끔한 매장 분위기와 변함없는 맛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사장님, 저희 동네에도 순자 떡볶이 하나 내주세요. 맞아요. 요즘 프랜차이즈는 맛이 다 똑같은데 이런 진짜 맛집이 와줘야 해요. 입소문이 나면서 가맹 문의가 늘어났습니다. 순자는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순자 씨의 하루는 더욱 바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죠. 한편 아들 부부는 순자의 성공 소식을 듣고 있었습니다. 지역 맘카페에는 맛집 순자 떡볶이 꼭 가보세요라는 후기가 매일같이 올라왔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 가게가 신세에서 핫플레이스가 됐대요. 응. 봤어.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1년 만에 순자의 옛날 떡볶이는 5개 지점으로 늘어났습니다. 순자는 이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차려입고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사장님, 새로 개발 중인 메뉴 시식 평가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직원들은 순자를 존경했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정성은 브랜드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성공은 늘 준비된 자에게 찾아옵니다. 순자 씨는 20년간 한결같이 한자리를 지키며 그 준비를 해왔던 거죠. 후회는 때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가장 좋은 스승이 됩니다. 민수에게도 그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순자의 사업이 성공가도를 달리는 동안 민수는 깊은 자책에 빠져 있었습니다. 출근길에 마주치는 순자의 옛날 떡볶이 간판이
그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퇴근 늦으세요? 응. 조금만 더 일하고 올게. 민수는 최근 들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더 이상 어머니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이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님 떡볶이 프랜차이즈가 여기까지 진출했더라고요. 이제 동네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회사 동료들은 순자의 성공 소식을 전해줬지만 민수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퇴근길에 어머니의 본사를 지나가게 됩니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2층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죠. 민수는 건물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창가에 비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앞치마를 두르고 무언가를 맛보고 계셨습니다. 이 시간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네. 사장님께서 새 메뉴 개발하신다고 매일 이렇게 직접 테스트하세요. 경비 아저씨의 말에 민수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은 어머니의 돈으로 편하게 살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보, 저 이제 알겠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어리석었는지. 나도 요즘 계속 그 생각만 해요. 유진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출산이 임박했지만 더 이상 어머니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에요. 어머님이 우리 말씀 안 들으셔서. 응. 그때 가게 정리하셨으면 이런 성공도 못 이루셨을 텐데. 순자의 브랜드는 이제 입소문을 넘어 지역의 명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맛집 유튜버들의 단골 아이템이 되었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실버 창업가로 여러 매체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진정한 사과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시작됩니다. 민수 부부의 변화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말 아침 순자의 본사로 민수와 유진이 찾아왔습니다. 임신 9개월 차인 유진은 걸음이 불편해 보였지만 고집스럽게 직접 오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래.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가게가 단순한 분식집이 아니었다는 걸. 민수는 준비해온 통장을 어머니께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받았던 모든 용돈을 모아둔 통장이었습니다. 이걸 왜 가져왔니? 그동안 받은 용돈, 이자까지 계산해서 모아뒀어요. 순자는 아들의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보다가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8호점 내면 좋겠구나. 네. 너희가 운영해 보지 않을래? 유진이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장사는 쉽지 않아. 그동안 엄마가 너무 쉽게 돈을 줬던 것 같아. 이제는 너희가 직접 노력해서 성공하는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 순자는 처음으로 유진의 배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제 곧 태어나겠네. 네, 이번엔 정말 어머님 도움 없이. 아니, 도와줄 건 도와줘야지.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순자는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맹점 운영 매뉴얼이었습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배우고 싶다면 엄마가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쳐 줄게. 주방 보조부터 시작하는 거야. 민수와 유진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처음으로 진정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은 종종 가장 작은 것들에서 시작됩니다. 순자 씨의 가족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 유진이 건강한 여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순자는 신메뉴 개발 회의 중에 소식을 들었지만 모든 일정을 미루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예쁘죠? 그래. 정말 예쁘구나. 아기는 마치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를 알아본 것처럼 순자를 보고 방긋 웃었습니다. 이름은 뭐라고 지었어? 은하예요. 박은하. 은하. 우리 은하가 커서 할머니처럼 되는 거 아니야? 순자는 손녀를 안아보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앞치마에 떡볶이 양념 냄새가 밴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어머니, 안아보세요. 아니, 엄마 손에서 양념 냄새 날까봐. 어머니, 손의 그 냄새가 우리 가족의 성공 비결이잖아요. 유진의 말에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7호점에 출근했습니다. 주방 보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유진도 산후조리원을 일찍 퇴소하고 매장 운영을 도왔습니다. 아들아, 소스는 이렇게 천천히 저어가면서. 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이런 정성을 몰랐네요. 주말이면 세 사람은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은하는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자 씨의 가게는 이제 단순한 프랜차이즈가 아닌 가족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때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는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1년 후 순자의 옛날 떡볶이는 10호점을 열었습니다. 개업식장에는 민수 가족도 함께했습니다. 이제 한돌이 지난 은하는 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어 가능했죠. 순자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20년 전 저는 그저 작은 분식집 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꿈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에서 맛있게 드시던 떡볶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었죠. 청중석에서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그는 7호점의 점주이자 신메뉴 개발팀의 실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꿈이 10개의 가게가 되어 퍼져나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시작했던 그 정성스러운 맛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고 있죠. 유진은 순자의 연설을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은하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순자의 옛날 떡볶이는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을 계속해서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가 끝난 후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떡볶이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이게 내 낙인데. 그래도 넌 그렇게 걱정할 시간에 은 하나 더 챙겨.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대된다는 순자 씨. 그녀의 하루는 여전히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닙니다. 10개의 가게,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녀 은하가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순자 씨는 자신의 선택으로 새로운 길을 열었고 그 길에서 더 큰 행복을 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작은 용기만 있다면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줍니다. 여러분은 순자 씨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셨나요? 단순히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보다 자신만의 길을 개척한 그녀의 선택이 결국에는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나이는 새로운 시작의 걸림돌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이 인생 이막의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죠. 순자 씨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항상 노후 인생 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모여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노후 인생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